한국이라 그 나라 말입니까? 하루 종일 PC방이라는 어두컴컴한 곳에 처박혀 게임이나 하며 현실을 도피하는 젊은이들의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게임 중독률로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바로 그곳 말입니까? 솔직히 저는 한국의 e스포츠라는 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터무니없는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명이 손바닥만 한 화면 속에서 번쩍이는 캐릭터 나부랭이나 보며 열광적으로 함성을 지르는 모습? 그건 문화가 아니라 집단적인 관계죠. 제가 얼마 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던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그들의 게임 문화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을 망치고 건강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세상을 병들게 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바로 그 한국에서 저를 글로벌 e스포츠 서밋 앤드 AI 인게이밍 컨퍼런스라는 행사의 주요 연사로 초청했더군요. 코웃음이 나옵니다. 뭐 좋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허황된 구호와 과장된 쇼를 낱낱이 까발려주고 제 비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설마 제가 지난 15년간 쌓아온 게임 평론가로서의 명성과 통찰력이 그깟 게임 중독자들의 열광 앞에서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설마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 본 걸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격앙된 어조로 인사드린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 평론가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네, 조금 전 제 독백을 들으셨다면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게임을 단순한 오락거리로 치부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게임을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시대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문화 코드로 분석하고 비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잘 만들어진 게임이 선사하는 깊이 있는 서사와 철학적 메시지,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이 빚어낸 경이로운 가상세계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게임의 지나친 상업성과 폭력성, 그리고 그것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죠. 어쩌면 그래서 제 하나뿐인 딸, 올리비아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요즘 한창 유행하는 K-팝 아이돌 그룹과 현란한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란한 춤을 따라 추거나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게임 용어를 외쳐대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올리비아, 제발 그런 의미 없는 것들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 시간에 셰익스피어를 한 줄 더 읽거나 미술관에 가서 진짜 예술을 접하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충고는 늘 잔소리로 치부되게 일쑤였죠. 특히 한국의 e스포츠 문화는 솔직히 말해 제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가장 혐오스러운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프로게이머라는 제가 보기엔 허황되고 불안정한 꿈을 쫓아 인생의 황금기를 허비하고 거대한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이 마치 맹목적인 종교, 집단처럼 열광하는 모습은 제게는 그저 한심하고 비생산적인 광경으로만 보였습니다. 저게 정말 스포츠라고? 그저 손가락 몇 개 까딱이며 화면 속 아바타를 조종하는 것뿐인데? 차라리 그 시간에 진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고전 명작을 읽으며 교양을 쌓는 게 100배는 낫지 않나? 그런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e스포츠 서밋 앤드 AI 인게이밍 컨퍼런스에, 그것도 주요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비판이 얼마나 날카로웠으면 나를 직접 불러서 반박하려 될까 하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왔죠. 그저 업계 동향이나 파악하고 한국의 독특하다 못해 이야기까지 한 게임 문화를 직접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오랜 편견과 비판적인 시각을 더욱 확고히 하고 돌아가서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라며 더욱 신랄한 비평 칼럼을 쓸 작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e스포츠의 세계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AI 기술과 한국인들의 순수하고도 뜨거운 열정은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내고 책게임 평론가 인생, 아니 어쩌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장 기록이 아닙니다. 게임에 미친 줄로만 알았던 한 나라의 경이로운 잠재력, 인공지능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상상 초월의 시너지, 그리고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K e스포츠의 모든 것을 담은 제 인생 가장 짜릿하고도 감동적인 탐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를 안내해준 한국인 코디네이터 민수 씨는 제게 제임스 선생님, 한국 e스포츠의 진정한 힘과 열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곳 선수들의 요람이자 팬들의 성지, 그리고 어쩌면 한국 젊은이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인 PC방을 경험해보셔야 합니다. 라며 저를 어딘가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 비밀기지로 친구를 안내하는 소년처럼 장난기와 설렘으로 반짝였죠. 솔직히 저는 PC방이라고 해서 어둡고 퀴퀴한 지하실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컵라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런 불량 청소년들의 소굴 같은 곳을 상상했습니다. 미국에도 물론 소규모의 게임방들이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 몰래 드나드는 탈선 장소처럼 여겨지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부족한 극소수의 매니아들만 찾는 음침하고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과연 그런 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내 편견만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마저 품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PC방은 제 모든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예상을 그야말로 한 방에, 아니 수십 방에 걸쳐 박살내버렸습니다. 일단 그 규모부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선의 내부처럼 수백 대의 최신형 고사양 컴퓨터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밝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마치 잘 꾸며진 트렌디한 카페나 미래형 도서관, 혹은 고급 라운지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퀴퀴한 담배 연기나 땀 냄새 대신 향긋한 원두? 커피 향과 함께 군침 도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터치스크린 메뉴판을 보니 뜨끈한 국물 라면과 매콤한 볶음밥, 촉촉한 덮밥은 기본이고, 바삭한 핫도그, 쫄깃한 떡볶이, 심지어 두툼한 스테이크와 크림 파스타까지. 이건 PC방이 아니라 거의 웬만한 패밀리 레스토랑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민수 씨, 여기서 정말로 스테이크도 팔아요? 사람들이 게임하다 말고 나이프로 스테이크라도 썰어 먹는단 말입니까?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민수 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익살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한국 PC방에서는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심지어 리포트 숙제나 데이트도 해요. 여기는 그냥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복합 문화 공간, 아니 PC방 유니버스 같은 곳이죠. 선생님도 한번 주문해 보시겠어요? 여기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저는 한동안 PC방 안을 넉넉히 구경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앳된 얼굴의 어린 학생들부터 풋풋한 대학생 커플, 심지어 저처럼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랍도록 진지했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루는 손놀림은 거의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구들끼리 팀을 이루어 헤드셋을 끼고 시끌벅적하게 전략을 외치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히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과는 전혀 다른 밝고 활기찬 에너지와 함께 묘한 질서와 편안함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훌륭하고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결국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이잖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일까? 혹시 이 화려하고 편리한 시스템 뒤에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중독의 그림자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저의 오랜 편견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 e스포츠의 뜨거운 심장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과연 이 PC방이라는 신세계는 제게 어떤 놀라운 경험을 더 안겨줄까요? 다음 날, 민수 씨는 저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최고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 일명 LCK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경기장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냥 좀 더 큰 PC방에 관중석 몇 개 만들어 놓은 수준이겠지. 진짜 스포츠 경기장과는 비교도 안 될 거야.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얕은 생각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천 명, 아니 어쩌면 만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관중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빈틈없이 가득 메우고 있었고,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LED 스크린, 그리고 특수효과로 꾸며진 무대는 마치 세계적인 팝스타의 록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전설 속 영웅처럼 멋진 유니폼을 입고 무대 중앙에 마련된 유리부스 안에 앉아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그들의 긴장된 표정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란한 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관중석에서는 마치 지축을 흔들 듯한 엄청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각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플래카드를 흔들며 자신들의 팀 이름을 목청껏 연호했고, 선수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마치 NBA 결승전이나 월드컵 축구 경기장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 팬들의 함성이 만들어내는 그 엄청난 진동, 그리고 화면 속 선수들의 치열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선수들의 신기에 가까운 컨트롤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팀워크, 그리고 숨막히는 전략 싸움에 너들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두뇌 싸움이자 극한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정신 스포츠였으며, 완벽한 호흡으로 만들어내는 한편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선수들의 신들린 듯한 슈퍼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냈고, 안타까운 실수가 나올 때면 함께 탄식하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선수와 팬이 하나 되어 만들어내는 뜨거운 감동과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저 선수들 정말 대단하군요. 저건 단순한 게임 실력이 아니에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열광하는 팬들의 모습은 솔직히 아직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은 무척 흥분되지만 저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건 것처럼 응원하는군요. 그냥 게임일 뿐인데 왜 저렇게까지 감정을 쏟아붓는 걸까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저 선수들은 단순한 게이머가 아니에요. 그들은 수년간 하루 10시간 이상씩 피나는 노력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프로 선수들이고 저 팬들은 그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동적인 스토리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스포츠이자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화 현상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한국인들에게 e스포츠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대변하고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부심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포츠 자부심 열정의 대변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낡은 시각으로 e스포츠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열정과 노력, 그리고 감동이 있는 또 하나의 진정한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마지막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 선수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저런 괴물 같은 실력과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갖추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의 문은 바로 다음 방문지에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e스포츠가 가진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 병기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LCK 경기의 뜨거운 열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민수 씨의 안내로 한국의 한 유명 프로게임단 연습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해 들어선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치 NASA의 우주 관제센터를 방불케 하는 최첨단 공간이었습니다. 어둡고 지저분한 게임방이 아니라 밝고 쾌적한 환경의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인체공학적 의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선수들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와 경기 분석 정보가 복잡한 그래프와 함께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개인 부스에서 헤드셋을 낀 채 엄청난 집중력으로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고 코치진들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의 하루 일과표를 보고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개인 기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훈련, 오후에는 팀 단위 전략 및 전술 훈련, 그리고 저녁에는 다른 프로팀과의 실전 같은 스크림 연습 경기까지 하루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훈련. 스케줄은 웬만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량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며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훈련 방식,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AI 코칭 시스템의 활용이었습니다. 코치진들은 선수들의 과거 수천, 수만 건의 경기 데이터, 개인별 플레이 스타일과 심리 상태 변화, 그리고 상대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습관까지 모든 것을 AI 시스템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AI는 각 선수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연습 중에도 선수들의 미세한 손목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 의사결정 패턴까지 분석하여 개선점을 즉각적으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AI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반칙 수준 아닙니까? AI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분석하고 가르쳐주면 선수들은 그냥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인간적인 창의성이나 직관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약간은 비판적인 어조로 묻자 팀의 백전노장 감독님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AI 코칭 시스템 도입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AI는 결코 선수를 대체하거나 로봇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AI는 마치 수천 경기를 한순간에 분석하는 초능력 코치와 같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간 코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미세한 패턴이나 가능성을 제시해줄 뿐 최종적인 판단과 경기장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 그리고 팀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는 결국 선수 자신과 인간 코치진의 몫이니까요. 저희는 AI를 만능 해결사나 지시하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가장 똑똑하고 지치지 않는 최첨단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I는 특정 선수가 큰 경기에서 긴장했을 때 어떤 유형의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지 혹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가장 과감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줍니다.
그러면 코치진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에게 맞는 심리 상담이나 맞춤형 전략 훈련, 혹은 새로운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결국 AI는 인간 코치와 선수 사이의 소통과 신뢰를 더욱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한 신인 선수가 있었는데 AI 분석을 통해 그의 숨겨진 공격적 재능을 발견하고 포지션을 변경한 후 팀의 에이스로 급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제가 AI의 역할을 너무 단순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는 단순히 선수들의 개인적인 재능이나 동물적인 반사신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AI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 그리고 선수와 코치진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간적인 소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야말로 미래형 스포츠 과학의 결정체와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평소 즐겨보던 미식 축구팀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데이터 분석팀의 역할과 한국 프로게임단의 AI 코칭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e스포츠는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형태로, 그리고 훨씬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전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놀라운 AI 기술력과 그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AI 기술이 단순히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방문한 곳에서는 AI가 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상상 초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과 함께 어쩌면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청사진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컨퍼런스 일정 중 저는 한국의 유망한 게임 개발사 몇 군데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게임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려하지만 깊이가 부족한 그래픽의 MMORPG나 단순 반복적인 플레이의 모바일 게임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창의성이나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그저 단기적인 상업적 성공에만 집중하는 그런 이미지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편견과 예상을 산산조각 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한 개발사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오픈월드 RPG 게임을 시연해 주었는데 저는 그 압도적인 스케일의 가상세계와 영화 같은 그래픽,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들의 움직임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게임 속에 구현된 NPC, 즉 인공지능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정해진 대사만 반복하거나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멍청한 인형들이 아니었습니다. AI를 통해 각자의 독특한 성격과 기억, 그리고 감정까지 가지고 있었고 플레이어의 행동이나 주변 환경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마을에서 약간의 소란을 피우자 어떤 NPC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경비병을 불렀고 어떤 NPC는 오히려 저를 동정하며 몰래 숨을 곳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NPC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하며 복잡한 관계를 맺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게임과도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개발팀의 리더는 제게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AI를 통해 플레이어에게 매 순간 예측 불가능하고 살아있는 듯한 단 하나뿐인 게임 경험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각자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전혀 다른 스토리를 경험하고 NPC들과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는 AI를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예술적 매체이자 게임의 재미와 감동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혁명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개발사에서는 AI를 활용하여 게임의 밸런스를 실시간으로 역동적으로 조절하고 플레이어의 실력이나 성향에 맞춰 게임의 난이도나 콘텐츠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플레이어에게는 AI가 은근슬쩍 힌트를 주거나 약간의 도움을 제공하고 반대로 너무 쉽게 게임을 진행하는 숙련된 플레이어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나 강력한 적을 등장시켜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플레이어의 표정이나 음성 톤을 분석하여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그에 맞춰 게임의 분위기나 배경음악, 심지어 스토리의 전개 방향까지 미묘하게 바꾸는 감성, AI 기술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게임의 미래, 아니 어쩌면 모든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구나 하는 짜릿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그리고 얕게 게임이라는 세계를 그리고 AI라는 기술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을 넘어 AI라는 강력하고도 매혹적인 도구를 통해 게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차원의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창조하며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두려움 없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앞에서 저는 게임 평론가로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어쩌면 약간의 위기감마저 느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기술력 뒤에는 어떤 문화적 배경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인들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게임 문화에도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게임을 통해 형성되는 끈끈한 커뮤니티, 문화와 그 안에 흐르는 정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게임 문화는 대부분 개인의 성취나 경쟁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게임을 즐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실력을 겨루고 승리를 쟁취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이 주된 목표였죠.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에 기댄 비난이나 조롱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PC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팀을 이루어 함께 게임을 즐기고 서로의 플레이를 격려하고 실수를 감싸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제게 매우 신선하고도 따뜻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LCK 경기장에서 만난 한 열성 팬 그룹과 우연히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마치 제가 원래부터 그 그룹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게임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일상, 그리고 각자의 고민과 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밤늦도록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팀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게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소 씨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게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친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수단 중 하나예요. PC방에서 함께 밤새도록 게임을 하며 뜨거운 컵라면과 차가운 콜라를 나눠 먹었던 추억, 온라인 게임 속 길드원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어려운 레이드를 공략하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성취감과 끈끈한 동료애,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게임 속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아주 특별하고도 끈끈한 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쩌면 한국의 전통적인 정 문화가 게임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임은 기술적인 성취나 경쟁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따뜻한 감정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정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문화적 코드가 게임 커뮤니티를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웠던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한 게임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겪게 될 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 PC방 문화에 대한 저의 탐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유쾌하고도 황당한 해프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좀 더 로컬? 한 분위기의 대학가 근처에 있는 동네 PC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PC방과는 또 다른 뭔가 정겹고 아늑하면서도 묘한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하고 약간은 매콤하기까지 한 그 냄새의 정체는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자리에서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을 정말 복스럽게, 아니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PC방에서 짜장면이라니. 저는 또 한 번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민소 씨는 제 휘둥그레진 표정을 읽었는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놀라셨죠? 한국 PC방에서는 웬만한 중국집 음식은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은 기본이고 김치볶음밥, 제육덮밥, 돈가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삼겹살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니까요. 게임하다 출출하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주문해서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KPC방의 매력 아니겠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쏠게요. 저는 호기심과 식욕을 참지 못하고 민수 씨에게 짜장면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정말로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께서 철가방을 들고 PC방 안까지 들어와 뜨끈한 짜장면 한 그릇을 제자리에 놓아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어설픈 젓가락질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짜장면을 정성껏 비벼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은 제 인생에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쫄깃한 면발과 풍성한 건더기의 조화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짜장면을 흡입하고 있는데 갑자기 PC방 전체에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짜장면 곱빼기 시키신 37번 손님, 카운터로 와주세요. 짜장면 곱빼기 시키신 37번 손님. 순간 PC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리 번호가 바로 37번이었거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너무나 맛있게 그리고 순식간에 짜장면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것을 본 민수 씨가 저 몰래 제 이름으로 짜장면 곱빼기를 하나 더 주문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수 씨의 짓궂은 장난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터져나왔고 주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함께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짜장면 2그릇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고 한국 PC방의 놀랍고도 편리한 음식 문화와 함께 한국인들의 유쾌하고 스스럼 없는 장난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웃고 즐기는 소박한 여유와 낭만이 숨겨져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짜장면 대소동은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겪게 될 더 많은 유쾌한 문화 충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저는 한국 e스포츠의 눈부신 글로벌 위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노력들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최강국이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수많은 인기게임 종목에서 한국 선수들은 압도적인 실력과 창의적인 전략으로 세계 대회를 휩쓸고 있었고 그들의 이름과 플레이는 전 세계 수억 명의 게이머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제 e스포츠 연맹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e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공 비결로 크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전국 곳곳에 자리 잡은 독특한 PC방 문화. 이것은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게임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나의 놀이 문화이자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그로 인해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두텁고 열정적인 게이머 인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프로게이머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프로게임단들이 운영하는 합숙훈련 시스템과 선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프로게임단들은 단순한 게임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최고의 프로스포츠 클럽,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선수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엄격한 훈련 스케줄에 따라 개인 기량과 팀워크를 연마하고 전담 코치진으로부터 상대팀 분석과 맞춤형 전략, 전술을 끊임없이 교육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영양사와 심리상담사의 관리까지 받으며 심지어 일부 명문팀에서는 선수들의 외국어 교육과 대중 앞에서의 미디어 트레이닝까지 철저하게 지원하고 있죠. 이러한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시스템이 있었기에 한국 선수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K-e스포츠의 신화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e스포츠의 눈부신 성공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뛰어난 인프라와 개방적인 사회적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에 오르기 위한 선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지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처음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게임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편협하고 오만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웠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문화산업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발전의 저변에는 제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강력한 문화적 힘과 정신력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AI 기술을 게임 개발에 가장 혁신적이고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 중소게임 개발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오랜 게임 철학 아니 어쩌면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제 근본적인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회사는 감성 AI라는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플레이어의 미묘한 감정 상태나 성향, 그리고 게임 플레이 패턴에 따라 게임의 스토리와 난이도, 심지어 NPC의 반응과 대사까지 실시간으로 섬세하게 변화하는 차세대 RPG 게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발팀의 젊은 여성 PM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게 직접 게임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제가 게임 속 캐릭터를 조종하여 낯선 마을에서 특정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제가 길을 잃고 헤매거나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긴장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게임 속 NPC가 다가와 마치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괜찮으세요? 너무 서두르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라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또 제가 특정 선택지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며 고민하자 게임의 배경음악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멜로디로 바뀌면서 제 감정을 타독이고
격려하는 듯한 섬세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치 게임이 제 마음을 실시간으로 읽고 반응하며 저와 함께 호흡하는 듯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신기하고도 뭉클한 경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AI가 플레이어의 감정에 깊이 개입하고 게임의 흐름을 바꾼다면 게임 본연의 도전과 성취의 재미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AI가 인간 플레이어를 너무 과보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교묘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더니 잔잔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선생님, 저희는 AI를 인간과 경쟁하거나 인간을 통제하려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꿈꾸는 AI는 인간 플레이어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입니다. 게임이라는 가상 세계 속에서 플레이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부당한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진정한 즐거움과 깊은 감동,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개발하는 감성 AI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저희는 차가운 기술을 통해 오히려 가장 따뜻한 인간적인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문화가 AI라는 최첨단 기술과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머릿속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내리쬐는 듯한 강렬하고도 명쾌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가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고 인간과 깊이 교감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가능성을 무한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고 열정적인 개발자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AI vs 인간이라는 넓고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가 아니라 AI with 인간이라는 아름답고 희망찬 공존의 미래. 저는 그날 한국의 작은 게임 개발사에서 미래 게임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쩌면 미래 인류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까지 엿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슴 벅찬 경험은 제가 앞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AI 기술을 연구하고 비평하는 방향에 엄청난,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못내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동네 PC방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짜릿한 게임의 열기와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라면 맛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PC방에 사람이 많았고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구석 자리를 하나 찾아 앉아 게임을 시작하려는데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한 젊은 친구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외국분이세요? 어제 LCK 경기 보셨어요? 우리 팀 이겨서 완전 대박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리를 자랑하며 신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순수한 열정에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고 자연스럽게 함께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잘 맞지 않아 연패를 거듭했지만 서로 격려하고 전략을 짜면서 점차 호흡을 맞춰갔고 마침내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저희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함께 환호했고 그는 제게 역시 외국인 형님, 클래스가 다르시네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웠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출출해진 저희는 함께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라면과 시원한 콜라. PC방에서 먹는 라면은 왜 이렇게까지 맛있는 걸까요? 그 고소하고 칼칼한 냄새, 꼬들꼬들한 면발의 식감, 그리고 게임 후에 허기를 달래주는 그 만족감. 제가 감탄하며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라면 그릇에 자신의 단무지 몇 조각을 슬쩍 넣어주었습니다. 형님 이거랑 같이 드셔보세요. 훨씬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게임 화면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행동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그것도 외국인인 저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 마음.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한국 PC방 라면 맛의 진짜 비밀, 바로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순한 게임의 즐거움을 넘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인간적인 교감과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제가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꿈 같았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다시 뉴욕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제 생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게임 중독자들의 놀이터 정도로 치부했던 PC방은 이제 제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라고 생각했던 e스포츠는 선수들의 피와 땀, 팬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최첨단 AI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진정한 스포츠이자 거대한 문화산업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게임 매거진에 한국 e스포츠와
AI 기술에 대한 특집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장의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 그리고 제 진심이 담긴 글을 보고는 이내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제 기사는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독자들이 한국 e스포츠의 놀라운 발전상과 그 안에 담긴 AI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미국의 게임 개발사에서는 제게 한국의 AI 게임 개발 동향에 대한 자문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문화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혁신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어쩌면 지금의 미국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K-팝을 즐겨 듣던 제 딸아이 올리비아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딸아이가 K-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출 때마다 올리비아, 그 시끄러운 음악 좀 줄이렴. 그런 건 진짜 음악도 아니야. 라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며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음악에 감탄했고 심지어 어설프게나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올리비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왠지 K-팝에 되게 관대해지신 것 같아요.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설마 BTS 팬이라도 되신 건 아니죠? 저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쿨럭 팬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특히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정말 대단하더구나. 아빠가 예전에는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올리비아. 제 진심 어린 사과에 딸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와, 아빠 최고.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콘서트 보러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제게 게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게임 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고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포츠와 AI 인게이밍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혁신적인 도전은 앞으로 게임 산업 전체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의 e스포츠 및 AI 게임 기술 교류를 위한 비영리 플랫폼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문화를 교류하며 함께 협력하여 더욱 놀랍고 혁신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하면 된다는 긍정의 에너지와 함께의 가치를 믿습니다. PC방에서 처음 만난 친구가 제게 건네주었던 그 단무지 몇 조각의 따뜻함,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꿈을 꾸게 된 작은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으로의 짧은 출장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외 취재가 아니라 제 오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열정과 혁신, 그리고 인간적인 교감이 함께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정의라는 특별한 가치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바로 저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 대한민국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기술과 인간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아주 따뜻하고 희망찬 모습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